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아침마다 구토가 나고 평소 멀쩡하게 걷던 길에서 갑자기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게 되고 성격이나 기분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간단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갑작스럽게 경련 발작이 일어나면서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까지 떨어지는 이상한 변화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변화들을 겪고 계시다면 놀랍게도 우리 뇌 안쪽에 있는 뇌실이라는 중요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뇌실막이라는 얇은 막에서 혹이 자라나면서 뇌척수액 순환을 막아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주변의 중요한 뇌 기능들을 하나씩 파괴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뇌탈출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신이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뇌 깊숙한 곳에 있는 뇌실을 둘러싸는 막에서 자라나는 종양이지만 위치상 뇌척수액 순환을 쉽게 막아서 뇌수두증을 일으키고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여 다양한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병, 뇌실막종입니다. 먼저 뇌실막종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실막종은 우리 뇌 안쪽에 있는 뇌실이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뇌실막에서 자라나는 종양으로 전체 뇌종양의 2%에서 9%를 차지하며 소아와 젊은 성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시니어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뇌실막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지만 뇌실 안쪽에서 자라나면서 뇌척수액 순환을 막기 쉬워서 뇌수두증을 일으키고 위치에 따라 다양한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뇌실과 뇌실막이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뇌실은 우리 뇌 안쪽에 있는 네 개의 중요한 공간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흘러다니면서 뇌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뇌실막은 이런 뇌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뇌척수액 생성과 순환을 도우며 뇌조직과 뇌척수액 사이의 물질 교환을 조절하여 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생명 유지의 핵심 구조물이에요. 뇌실막종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뇌수두증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입니다. 뇌실막종이 자라면서 뇌척수액 순환을 막기 시작하여 뇌실이 확장되고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특히 아침에 깨어날 때 참을 수 없는 두통과 분수처럼 토하는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두통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달리 진통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며 지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너리가 터질 듯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보행장애와 균형감각 상실입니다. 뇌실막종이 특히 네 번째 뇌실 부위에 자라면서
손해를 압박하게 되어서 걸을 때 치청거리거나 똑바로 서 있기 어려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예요. 특히 걸을 때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특이한 보행 양상을 보이거나 한 발로 서기가 어려워지며 눈을 감고 서 있을 때 심하게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성격과 기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뇌실막종이 대뇌 부위의 뇌실을 압박하면서 전두엽이나 측두엽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성격이나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평소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거나 반대로 매우 무기력해지며 집중력이 천저히 떨어져서 간단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가족들에 의해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국소적 신경마비와 감각장애입니다. 뇌실막종이 위치한 뇌 부위에 따라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며 언어 장애나 시야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우세손에 힘이 빠져서 글씨를 쓰기 어려워지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지며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경련 발작과 의식 장애입니다. 뇌실막종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뇌조직 자극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전신 경련이나 부분 경련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예요. 특히 이전에 경련 병력이 없던 성인에게서 갑자기 경련이 나타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서 반응이 둔해지고 극심한 졸음이나 혼란 상태가 지속되면 뇌실막종에 의한 뇌압 상승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응급 신호입니다. 뇌실막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태생기 발달 이상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태아 시절 뇌실막 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이상이나 유전자 변이가 뇌실막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선천적 요인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신경섬유종증 제2형이나 다른 유전성 종양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뇌종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뇌실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5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환경적 발암 요인입니다. 과거에 머리나 척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신 분들, 그리고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은 뇌실막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어릴 때 백혈병이나 다른 암으로 뇌척수액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원자력 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뇌실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뇌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기능 이상입니다.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 뇌실막 세포의 악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은 뇌실막종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뇌실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높아져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외상과 염증성 질환입니다. 과거에 심한 머리 외상을 당하거나 뇌막염 같은 뇌 감염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적인 뇌염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뇌실막종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뇌진탕을 당하신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시거나 결핵성 뇌막염 같은 감염을 앓으신 분들은 뇌실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높아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5번째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과 연령적 요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 뇌실막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갱년기나 임신 같은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뇌실막종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호르몬 치료를 장기간 받으시거나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뇌실막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뇌실막종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뇌 영상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으로 뇌실 내부의 종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여 종양의 경계와 특성을 파악합니다. 뇌척수액 검사로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단백질 수치 변화를 측정하여 뇌압 상승 정도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통해 종양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뇌실막종이 악화되면서 환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과정을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기 뇌실막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급속한 뇌수두증과 뇌압 위기입니다. 뇌실 내부에서 자라나는 종양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뇌척수액 순환로를 점점 더 막기 시작하면서 뇌실이 풍선처럼 팽창하고 뇌압이 위험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 안에 물이 계속 고이면서 뇌 조직이 압박받고 있어서 일식 저하나 호흡, 곤란 등 생명을 위험한 응급 상황이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2번째, 몸의 변화는 손의 기능 마비와 운동 조절 상실입니다. 뇌실막종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4번째, 뇌실 주변의 손해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균형 감각과 운동 조절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돼요. 환자들은 걸을 때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한 발로 서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글씨를 쓰는 등 정밀한 동작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져 심각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대뇌 기능 장애와 인격 완전 변화입니다. 뇌실막종이 대뇌 부위의 뇌실을 압박하면서 전두엽과 측두엽 기능이 손상되어 기억, 학습, 판단 능력이 며칠 사이에 급격히 떨어지고 평소 성격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간단한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며 갑자기 공격적이 되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국소적 뇌 기능 마비와 신경 결손입니다. 뇌실막종의 위치에 따라 운동, 감각, 언어, 시각 기능이 선택적으로 마비되면서 한쪽 팔다리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들은 우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식사나 개인 위생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언어 장애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시야 장애로 인해 주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경련 발작, 빈발과 의식 수준 저하입니다. 뇌실막종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뇌조직 자극으로 인해 하루에도 여러 번 조절할 수 없는 경련 발작이 발생하고, 발작 사이사이에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환자들은 지속적인 경련으로 인해 혀를 깨물거나 호흡이 정지할 위험에 시달리며 항경련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뇌압 조절과 종양 제거 수술입니다. 뇌실, 배액술로 고인 뇌척수액을 즉시 빼내어 뇌압을 낮추고, 스테로이드로 외부종을 줄인 후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완전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마나이프나 양성자 치료 같은 정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중기 뇌실막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조절 불가능한 뇌수두증과 뇌탈출 위험입니다. 거대한 뇌실막종으로 인한 완전한 뇌척수액 순환 차단으로 뇌실이 극도로 팽창하면서 뇌압이 생존 한계를 넘어서고 뇌조직이 두개골 밖으로 릴려나려는 뇌탈출 현상이 시작돼요. 더욱 위험한 것은 수시간 내에 뇌관이 압박되면서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마비되고, 응급 궤두술과 뇌실 배액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전체 손의 기능, 완전 마비와 운동 능력 전면 상실입니다. 뇌실막종이 손해를 광범위하게 압박하면서 모든 운동 조절과 균형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환자가 스스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도 어려워지고 음식을 삼키거나 말하는 기본적인 기능도 상실하여 기관절개와 위루술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전신 마비에 가까운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대뇌 광범위 손상과 인지, 기능 완전 소실입니다. 뇌실막종으로 인한 극심한 뇌압 상승으로 대뇌 전체가 압박받으면서 기억, 언어, 사고, 감정 조절 능력이 모두 사라지고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가까워져요. 환자들은 가족의 목소리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인간다운 의식이나 감정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생존만 유지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신경 다발성 마비와 생명, 기능 위험입니다. 거대한 뇌실막종이 뇌관과 다수의 뇌신경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눈 움직임, 얼굴 감각, 씹기, 삼키기, 말하기 기능이 모두 마비되고 호흡과 심장 박동 조절에도 이상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혀 삼킬 수 없어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며 자발적 호흡이 약해져서 폐렴과 호흡 부전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출혈과 뇌경색 동반 발생입니다. 중기 뇌실막종으로 인한 극심한 뇌압 상승과 혈관 압박으로 인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대량 뇌출혈로 인한 의식 소실과 전신 마비가 나타나며 응급 개두술로 혈종을 제거해도 이미 손상된 뇌조직은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 생명 구조와 다단계 수술적 치료입니다. 즉시 뇌실 외 배액술로 뇌압을 조절하고 기관 절개로 호흡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종양을 부분 제거하여 생명 기능을 유지합니다.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하되 환자 상태가 극도로 위험하므로 생명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말기 뇌실막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뇌사 직전 상태와 모든 뇌 반응 소실입니다. 거대한 종양과 극심한 뇌수두증으로 인해 뇌 전체가 압박받으면서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의식과 반사가 사라져요. 환자들은 동공 반사, 각막 반사, 지침 반사가 모두 사라지고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며 뇌파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 인공 생명 유지 장치만이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장기 연쇄, 부전과 생명 기능 정지입니다. 말기 뇌실막종으로 인한 뇌 기능 완전 정지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마비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의 모든 기능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부전 상태에 빠져요. 환자는
부정맥과 심정지가 반복되고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 간부전으로 인한 황달과 의식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며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순환계 완전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뇌척수액 완전 순환 정지와 뇌조직 괴사입니다. 말기 뇌실막종으로 인한 뇌척수액 순환로의 완전 차단으로 뇌조직의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들이 대량으로 죽기 시작해요. 뇌조직이 괴사되면서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고 이로 인한 전신 중독 증상과 함께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그 어떤 의료 기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량 감염과 폐혈성 쇼크입니다. 말기 뇌실막종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식 불명과 면역 기능 완전 마비로 인해 폐렴, 요로감염, 욕창감염, 뇌막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는 조절 불가능한 고열과 폐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 저하에 시달리며 광범위 항생제 치료와 승합제 투여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 성균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서 생존이 완전히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종양, 뇌대출혈과 최종 뇌압 위기입니다. 말기 단계에서 거대한 뇌실막종 내부나 주변에서 대규모 출혈이 발생하거나 뇌실 파열로 인한 급성 뇌압 상승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뇌압 급상승으로 인한 즉시 뇌탈출과 뇌간 압박으로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동시에 발생하며 그 어떤 응급 처치나 수술로도 생명을 구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뇌실막종에서 벗어나신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치유 체험담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57세 최모 어르신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구토, 보행장애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더니 네 번째, 뇌실에 3cm 크기의 뇌실막종과 심한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으셨어요. 의료진은 즉시 뇌실 배액술로 뇌압을 조절한 후 내시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현재 수술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보행 능력과 인지,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59세 황모 할아버지입니다. 이미 의식 저하까지 나타나는 매우 진행된 뇌실막종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새로운 감마나이프 치료의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뇌부종과 신경 기능 저하를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뇌 촬영 검사에서도 종양이 80% 이상 줄어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뇌실 내시경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뇌실 내부의 내시경을 직접 삽입하여 종양의 모든 면을 확인하면서 정상 뇌조직 손상 없이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최첨단 수술법으로 수술 시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합병증을 90% 이상 줄인 놀라운 기술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각성 상태 실시간 뇌 기능 모니터링 수술입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언어, 운동, 감각 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중요한 뇌 기능은 완벽하게 보존하고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21세기 최첨단 신경외과 기술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감마나이프와 양성자 치료를 이용한 정밀 방사선 수술입니다. 뇌실 내부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은 보호하면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수술 없이도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무혈 치료 기술입니다. 뇌실막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뇌압 상승 의심 증상의 조기 인식과 응급 대처입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아침 두통이나 구토, 갑작스러운 보행 장애나 성격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에서 응급 뇌 촬영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이나 기침할 때 너리가 처질 듯 아픈 증상은 뇌수두증의 응급 신호이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머리 외상 예방과 뇌 건강 보호가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계단이나 욕실에서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세요. 또한 금연과 절주를 통해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잘 관리하여 뇌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뇌실막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신경기능 점검과 뇌 건강 검진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뇌 촬영 검사를 받고 보행 능력이나 균형 감각에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뇌실막종은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지만 위치상 뇌수두증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두통과 구토, 보행장애, 의식 변화 등 뇌실막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에서 응급 뇌 촬영 검사와 신경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핍지교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핍지교종은 뇌실막종과 달리 백지를
구성하는 핍지교 세포에서 발생하여 서서히 자라면서 점진적인 신경 기능 저하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질환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뇌실막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일상 보내세요.